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주말 마무리 일요일 날 중요한 날이죠. 중요한 날. 항상 말하지만은 다음날 출근이기 때문에 그 다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날입니다. 그래도 저번 주에도 일요일 중요한 날 메인들은 또 잘 들어왔는데 요새 축구가 좀 빡세긴 하네요. 어제도 뭐 난리 플러스 터지는 경기도 했었고 물론 그 속에서도 뭐 맞은 경기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다음 뭐 챔스 일정도 있고 좀 빡빡하게 하는 팀들도 많긴 하네요. 그래서 결국에는 분석했을 때 갈만한 경기들은 많아 보이는데 뭐가 터질지 지뢰찾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무튼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갑시다.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노팅엄 대 사셈. 노팅엄 뭐 크게 결장전 없어요. 상가리 정도 계속 빠져 있고 사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블링 주포 공격수가 여전히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. 뭐 이 경기 길게 설명할 게 없잖아요. 원정 뭐 빵승의 사셈 이반 요리치 감독 데리고 왔지만은 저번에도 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타임은 끼케야 뭐 컵 경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스완지시티 이고 나서는 그 맨유전도 결국에는 뒤에 와가지고 연달아 먹히면서 경기는 터지면서 졌습니다.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 기대치가 없어요. 상대 노팅엄 옛날 같았으면 노팅엄 뭐 크게 신뢰는 없긴 하지만은 지금 뭐 추세 확실히 좋습니다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누누 체제에서 잘해주고 있고 단지 뭐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죠. 노팅엄이 잘하는 게 맞긴 한데 뭐랄까 이런 이제 갑작스럽게 이번 시즌 잘하는 애들이 저배당을 받으니까 뭔가 좀 네임밸류 값에 비해서 이게 맞나 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의 뭐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믿을 수밖에 없죠. 뭐 싸셈을 어떻게 가노. 갈 명분이 없다 아이가. 그래서 연기는 그게 좀 거슬릴 뿐이지 뭐 노팅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. 노팅엄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그다음에 뭐 언더 보겠습니다. 굳이 보면 언어버는.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스위치 대 맨시티. 일단은 뭐 입스위치 기존 부상자 있고 맨시티 워커 그다음에 디아즈 스톤스 그다음에 홀란드 뭐 로드리는 결장 이런 미정 애들이죠. 근데 뭐 워커는 뭐 이적 이슈 걸려 있고 디아스는 뭐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스톤스도 마찬가지. 근데 홀란드는 뭐 타박상이긴 한데 훈련도 했어요. 훈련도 한 사진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오겠죠. 그리고 뭐 입스위치가 최근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결국에는 최근 브라이턴전에서 지기도 했고 맨시티야 뭐 왔다리 갔다리는 부분에서 좀 못 믿어온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맨시티가 부퍼전 비기긴 했으나 그래도 선제 두 골을 받고 막판에 먹힌 감. 입스위치가 뭐 부퍼보다 또 확실히 뭐 공격에 있어서는 좀 젬병 아닙니까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뭐 맨시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맨시티가 최근에 이제 이겼을 때 보면은 뭐 확실히 뭐 마인에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비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긴다 생각하면 마인까지도 보는 게 맞지 않나. 마인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. 어제 로또 봤냐고요? 무슨 로또요? 실제 로또요? 아니요, 그 뭐 당첨자는 별로 안 나오긴 했던데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브레멘 대 아웃국. 일단은 브레멘 뭐 주축 미드 한 명이 빠지네요. 그리고 아웃국에도 뭐 주축 미드필더인 오니에카 빠지고 뭐 수비수의 슐로터백 미정, 뭐 아웃국도 뭐 수비 하나 미정이긴 한데 둘 다 뭐 쌤쌤이라 칩시다. 그냥 간단하게. 일단은 2차전 1차전 뭐 2대2로 비겼죠. 그리고 오늘 홈과 원정이 바뀐 경기. 아웃국이 뭐 원정 성적이 좀 처참하잖아요. 홈 성적은 괜찮긴 한데
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뢰가 떨어지고, 지난 이제 원정에서 드디어 첫 승을 신고하긴 했습니다. 근데 첫 승을 신고한 게 오니온 베를린, 감독이 바뀐 팀 상대로 그래도 홈에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잘 잡았다. 무시는 못하긴 한데, 브레멘의 최근에 뭐 페이스가 나쁘진 않죠. 저번에 이제 하이덴하이머 경기도 막판에 아직도 기억나네. 그 인저리 타임에 프리킥 받았을 때 뭔가 좀 쎄하더만 그게 골 들어가면서 졌죠. 뭐 득점력 면에서도 현재 뭐 아웃국한테 전혀 밀릴 부분도 없고,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 홈에서의 성적도 더 좋고, 여기는 뭐 브레멘 쪽으로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오버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부산 1등 한 명 나왔다. 우주에서 가까운 곳이요. 1, 2등은 울산도 자주 나오던데요. 그 명당들 있잖아요. 명당들에 보통 잘 나오더라고요. 많이 뽑아가니까 잘 걸리겠죠 뭐. 근데 요새 진짜 안 걸리던데. 5,000원도 안 걸리던데. 네. 브레멘 승이 좋나요? 오버가 좋아 보이냐고요? 둘 다 비슷한데요. 비슷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 대 라치오. 일단은 라치오 뭐 라자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빠지고, 그 한 명 공격수 그 별로 필요 없는 인간 결장. 1차전 자체도 라치오가 뭐 승리를 가져갔고, 라치오가 최근에 좀 경기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 그냥 못 이기고 있을 뿐이죠. 코모전은 그 방금 말했듯이 쓸모없는 인간 한 명 퇴장당했고, 수적인 열세도에서 한 거 처먹혔고, 로마전이야 로마가 요새 잘 나가잖아요. 특히나 로마 더비기도 했고, 아타리아 뭐 말할 거 없고, 그 외 경기들은 딱히 뭐 죽쓰고 있지는 않죠. 인텔한테 뭐 대패 당했던 거 빼고. 엘라스는 여전히 뭐 잠깐 뭐 반등하나 싶었긴 한데, 결국엔 강팀들한테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엘라스가 뭐 로마 상대로 홈에서 잡은 거 있긴 한데, 그때는 이제 뭐 라니에리 시절도 아니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라치오가 뭐 뒤에 유로파 일정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, 그래도 챔스권까지 뭐 승점차가 별로 나지도 않고 이 경기를 뭐 포기하고 던지고 유로파 올인해야겠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. 배당도 나쁘지 않고. 라치오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가 근데 이거 정배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, 역배를 줬네. 그게 뭐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인테르 대 엠폴리. 뭐 인테르 쪽에 이제 코레아, 프라테시, 비색 뭐 이런 애들 미정이고, 차라놀루 결장. 엠폴리는 딱히 없고, 인테르가 뭐 딱히 뭐 결정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, 물론 쪼코로 후반에 뭐 가용했을 때 좀 뭐 뽑아 먹을 수 있는 코레아 정도가 뭐 빠지긴 하지만 필요 없죠. 어차피 티랑이랑 라우타로가 가장 중요하고, 물론 인테르도 주중에 스파르타 프라 원정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제 이제 나폴리가 또 이기면서 지금 승점차가 6점차, 인테르는 아직 2경기를 덜 치렀거든요. 충분히 뭐 오늘 경기 잡고 다음 경기 잡고 하면은 동률까지도 맞춰져 있는 상황. 근데 상대 엠폴리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. 요새 보면은 골은 좀 꼬박꼬박 좀 잘 박어요. 원정에서 잘 박기도 하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강약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원정에서의 뭐 기존을 봤던 엠폴리가 이제 아탈한테도 3대2로 치고, 그다음에 밀란한테 3대0 뚝 까맞고,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저번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은 또 나폴리한테도 치고, 그냥 강약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좀 어느 정도 어중간한 팀들한테는 그래도 좀 잘 비비거나 이기는 경기를 보여주긴 한데, 전형적으로 그런 패턴을 또 보이기도 하고, 인테르가 물론 그 1차전 자체는 원정에서 3대0을 이겼을 때 엠폴리가 전반 막판에 좀 막판이라고 해야 되나, 아무튼 그때 이제 퇴장당해갖고 수적인 옷을 가져가면서 뭐 3대0을 잡긴 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오늘은 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, 갈 길이 바쁜 인테르가 뭐 엠폴리 상대로 잡아줄 거라 봅니다. 인테르 승 보고 그다음에 마인 승까지도 보겠습니다. 그래도 엠폴리가 수비적인 요소, 원래 보통 하위권 애들이 강팀 상대로 싸움이 잘 낸다면은 수비적인 요소가 좀 강해야 되는데, 최근에 보면은 실점들이 너무 많습니다. 저 경기는 마인승의 오버 볼게요. 오버. 그 다음이 이제 6번째 레알 대 라스
팔마스인데 오늘 뭐 레알 쪽에 결장자들이 좀 있죠. 모드리치, 그다음에 카마빈가 아직도 열받네. 요 인간도 그 2대 0으로 셀타전 컵 경기에서 리드하고 있었는데 뒤에 후방 빌드업 하다가 환각 패스 해가지고 거기서 실점 주고 PK 주고 동점 돼갖고 연장 가갖고 결국 이기긴 했지. 아무튼 요 인간 그러고 갑자기 부상으로 나가리. 비닐 씨는 뭐 퇴장으로 이제 그 코파델레이야 뭐 그런 경기였으니까 슈퍼컵 나오고 이제부터 뭐 결장이 좀 되죠. 그 다음에 기존에 뭐 밀리탕이라든지 카르발 빠져 있고, 그리고 라스팔마스도 오늘 좀 누수가 있죠. 주축 뭐 미드라인 에슈고 간파냐 두 명이 빠진다는 거. 그 다음에 수비수 주너 수비수는 뭐 로자라다는 친구 빠지고. 뭐 물론 이게 있죠. 레알이 슈퍼컵이 맞나? 슈퍼컵이 아니라 그 뭐고 코파델레이 맞나? 그 경기 하면서 연장까지 갔잖아요. 뒤에 가갖고 뭐 3대2로 이기지 않나. 그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근데 그래도 홈 연전이기도 하고, 물론 뭐 비니시우스의 결장, 뭐 가마빈가 뭐 있으면 좋긴 하는데 없어도 메꿀 자원은 있고, 모드리치 지난 경기 뭐 코파델레이 때 결국에는 뭐 풀타임이 아니라 좀 선발부터 나와가지고 긴 시간 소화했거든요. 좀 늙기도 했고 없어도 뭐 괜찮아요. 그리고 벨링엄도 지난 코파델리에서는 후반전에 나왔죠. 한 90분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체력이 나쁘진 않고, 뭐 물론 레알이 라스팔만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첫 1차전을 가졌잖아요. 근데 그때 1대1로 비겼죠. 근데 오늘 경기 뭐 전력적인 이슈도 있고 이 정도의 배당 뭐 말이 맞나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근데 오히려 뭐 레알이 솔직히 까놓고 카마빈가도 초반에 부상 많았고 모드리치가 원래 이제 늙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출발한 적이 많고 비닐신 없을 때도 이긴 적 많죠. 특히나 뭐 마인 한 적도 있어요. 그 지로나 원정 가서 또 3대 0으로 두드러 패고 비닐신이 워낙 그 뭐야 화가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. 그리고 아무튼 뭐 비닐신 없을 때도 결국에 이기는 경기들 많았어요. 또 수비적으로 임했던 뭐 헤타페 상대로 또 2대0으로 이겼고, 오히려 없을 때 마인이 또 잘 나오기도 했고 희한하게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라스팔마스도 지금 중원에 누수가 2명 있습니다. 미드라인에서도 뭐 전혀 밀릴 부분 없고, 요 경기는 뭐 레알이 마인 하지 않을까. 뭐 핵 마인 3.5 마인까지는 좀 에바고, 아무튼 1마인 보고 그 다음에 2마인까지도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비니시우스는 안 돼요. 애가 인성이 글러 터져가지고 언제는 뭐 차별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서 지는 인성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렌베드 아약스. 지금 갈락티코 조합은 BBC 언제적 BBC요? 헤이렌베, 일단은 헤이렌베 쪽에 주전 수비수인 브룬데 빠지고, 그 다음에 헤르스텐 주전 주전 수비수인데 얘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앞선에 뭐 주포 공격수 라인들 뭐 브라우스라든지 트랜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니콜레스쿠 뭐 이런 애들 결장비죠. 그리고 아약스는 뭐 클라스원밖에 뭐 딱히 뭐 빠질 인간 없죠. 요 경기 일단은 헤이렌베 쪽에 오늘 봤을 때 뭐 수비수 쪽에 뭐 누수도 좀 있고, 앞선이 지금 공격을 할 인간들이 물론 이제 미정자 라인들 뭐 트랜스코어가 나오면은 딱히 필요가 없는데, 없으면은 뭐 공격 라인들이 없거든요. 메인 뭐 주포 라인들이 없기 때문에 골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수비 쪽에 누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상대는 우리 이제 헤일 엠베시 홈에서 경기했을 때 확실히 빛을 발휘하는 인간들 아닙니까? 그리고 올 시즌 뭐 홈 경기만 놓고 본다면은 무득점을 한 적은 없을 거예요. 그만큼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헤이렌베라든지 뭐 이런 애들 위트라든지 전형적으로 뭐 아약스, 페, 뭐 트벤트, 알크 이런 애보다 네임밸류는 떨어지긴 한데 홈에서의 경기는 상당히 항상 좋았던 인간들이라고 말을 해드렸죠.
그런 부분 무시 못하자. 그리고 반페르시 감독이 또 팀을 나쁘지 않게 지금 뭐 잘 운영하고 있고. 근데 요 경기의 포인트는 그거라 생각합니다. 뭐 이제 저런 이제 결정적인 이슈도 있긴 한데 둘 다 컵 경기를 했죠. 헤이렌베는 대상 경기가 아니긴 했으나 그래도 경기를 했죠. 그리고 아약스도 당연히 알크마르 경기 둘 다 나란히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. 공통점은. 근데 그래도 좀 더 일찍 했던 아약스 뭐 휴식기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었고, 그 다음에 결정적인 측면도 별로 좀 좋지 않고, 아약스가 의외로 헤이렌베 상대로는 뭐 홈원전 가릴 거 없이 잘 이겨줬죠. 그리고 올 시즌은 헤이렌베가 여전히 뭐 홈에서의 성적은 좋은 부분인데 그걸 깨준다면 결국에 아약스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정적인 조건도 뭐 아약스가 밀릴 부분 없고 결정적인 뉴스도 좀 헤이렌베 쪽에 악재이기 때문에 아약스 승조로 볼게요. 어제 뭐 패 비기고 뭐 호벤 터지고 어, 그 부분이 좀 당연히 거슬릴 수 있긴 한데, 그래도 걔네 둘이는 컵 경기 뛰고 상대는 뭐 안 뛰고 했으니까 뭐 쌤쌤이면 그래도 아약스 가는 게 맞지 않나. 그다음에 오버 볼게요. 그다음에 스파로테 대 발베이크인데, 일단은 스파로테 마빈형 뭐 주전 수비수 퇴장으로 하나 빠지네요. 그다음에 뭐 나머지 하나 미정인데 잘 모르겠고, 발베이크도 뭐 미드필더 2명 빠지네요. 그다음에 공격 하나도 미정이고. 이 경기 일단 이 경기 뭐 손이 안 가는 경기죠 사실상. 왜 안 가냐? 스파루테 뭐 노답 인간들 아닙니까? 얘네 꼴찌압인가? 그리고 발베이크도 꼴찌고. 근데 이 경기를 왜 들고 왔냐? 뭐 생각하면 진짜 머리가 아픈 경기인데, 일단은 뭐 전력적인 누수에서 큰 누수가 있어서 어느 한쪽이 또 유리하다 그런 생각도 안 들기도 한데, 스파로테가 올 시즌 홈에서의 지금 승리가 없단 말이죠. 빵승이란 말이에요. 빵승. 그리고 상대는 발베이크. 그래도 썩어도 준치. 골은 잘 박아요. 근데 그만큼 실점도 초대량 실점으로 하는 인간들. 근데 오늘 경기에서 핵심은 그겁니다. 발베이크가 주중에 이 위트레흐트랑 컵 경기를 했잖아요. 그때 당연히 베스트 라인으로 다 돌렸고, 오늘은 또 홈에서 원정으로 가는 스케줄, 분명히 뭐 부분적인 로테 돌릴 수 있고, 아니면 주전들이 나온다고 해도 체력적인 소화가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근데 스파로테가 이걸 못 받아 먹는다. 그럼 언제 1승 할라나. 물론 다음 경기도 상대가 흐로니언 하위권 팀이죠. 걔네 상대로도 뭐 할 거라 보는데,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전 잡는다는 마인드거든요. 무조건 그 둘 중에 오늘 만약에 못 이긴다 다음 경기 무조건 갑니다. 스파로테 무조건 가는데, 아무튼 봤을 때 오늘이 딱 적기라 봐요. 발베이크도 컵 경기 뭐 주전 다 돌리고, 오늘 또 원정 경기인데 분명히 부분적인 로테나 아니면 다 나온다고 해도 경기력이 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못 받아 먹는다. 그리고 스파로테도 그 전에 이제 뭐 아약스와 경기, 뭐 헤라클레스와의 경기 생각보다 걔 나쁘진 않았어요. 근데 못 이겼을 뿐이지. 그래서 스파로테 홈 첫승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오버 봐야죠. 오버. 발베이크는 뭐 혼자서도 오버 낼 수 있는 팀인데. 그다음에 이제 오늘 못 잡으면 다음에 강승부 가냐고요.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듯. 아무튼 무조건 갈 거긴 해요. 뭐 메인으로 갈지 부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스파로테 경기가 있는 날에 다른 경기들이 많잖아요. 다른 경기들이 많은데 그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 뭐. 아무튼 그렇다. 그리고 이제 랭스 대 르아브. 뭐 그리고 스파로테 저 첫 승을 위해서 강승부를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. 그래도 지금 뭐 사경을 헤매는 팀인데, 단지 그 하나 이유로 강승부 가기에는 좀 그렇지.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긴다 봐요. 저는 진짜 제가 웬만해서 말하잖아요. 다 뭐 두 경기가 있다, 홈 경기가 이제 있으면은 오늘 아니면은 다음에 잡을 것 같아요. 거의 뭐 못 잡은 경기가 없을걸요. 다 잡았다 그 내에서는. 랭스 대 라브르.
일단은 뭐 기존 부상자들이죠. 랭스 그리고 수비수 하나가 오늘 주축 수비수 하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르하브르 뭐 노사람이잖아요. 뭐 어떻게 가노. 근데 랭스도 최근에 뭐 경기 보면은 7경기 동안 뭐 7, 8경기 정도 이제 무승이잖아요. 얘네도 뭐 노답이고. 근데 더 못 믿는 건 르하브르긴 해요. 르하브르긴 하죠. 뭐 답이 없는데 뭐.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올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도 없고 뭐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 하나고. 근데 이 경기에서 단지 하나 거슬리는 거는 뭐 최근에 랭스의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다. 그리고 얘는 이제 주중에 컵 경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프랑스 컵은 그 승부차기 하잖아. 연장 안 가고. 아무튼 컵 경기를 그래도 주중에 소화했다는 거. 르하브르는 당연히 컵 경기 탈락했기 때문에 소화를 안 했다는 거. 체력적인 이슈. 이게 좀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뭐 랭스가 최근에 못 이겼는데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. 근데 공교롭게도 가장 최근에 리그 경기 이긴 게 르하브르예요. 11월 11월 초였나? 아무튼 그때 랭스가 리그 경기 이긴 게 마지막이거든요. 근데 그때가 르하브르였거든요. 오늘도 르하브르 상대로 뭐 이겨주겠죠. 르하브르 승 볼게요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당연히.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마르세유 대 스트라스인데 콘도그비아 뭐 와히 헤릿 하릿 뭐 결자 론지어 초록나무 미정. 그 다음에 스트라스도 주포인 모레이라 뭐 미정이네요. 일단 마르세유가 뭐 오늘 기존에 뭐 앞선에 좀 빠져있긴 하지만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, 중원에 론지어 콘도그비아 좀 빠지긴 한데 라비오랑 뭐 호이비에르가 복귀를 했으니까 나쁘진 않다 보고. 그리고 이 초록나무 중요한 자원이죠. 근데 가족 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 못 나올 뻔 했는데 데제르비 감독이 컨펌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네요. 그럼 뭐 나오겠죠. 스트라스 쪽에는 뭐 주포 하나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고. 마르세유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홈 경기는 좀 쥐약 아닙니까? 그게 좀 거슬리는 부분이긴 한데 둘 다 뭐 주중에 이제 컵 경기 소화했고 스트라스가 최근에 경기력도 좋죠. 골에 대한 부분도 뭐 지속적으로 좋고 잘 터지고 있는 입장에 마르세유는 뭐 홈과 원정을 또 비교했을 때 홈에서 오히려 또 실점을 더 많이 하는 케이스. 여러모로 뭐 스트라스를 뭐 그냥 깔보고 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, 이 경기는 그래도 1차전 마르세유가 원정에서 잘하는데 그 더 잘하는 원정에서 불구하고 졌다는 부분, 그리고 초록나무가 뭐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도 승리는 마르세유 쪽으로 보고,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거는 오버 봐야겠죠. 오버.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개나 소나 보는 오버,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물론 이제 최근 경기만 봤을 때는 오버가 보이는데 의외로 얘네가 맞대결 했을 때는 최근 3경기 동안 또 계속 언더 뜨고 있죠. 그래서 요거는 뭐 완전 개나 소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오버 볼만하지 않나. 그래서 오늘 이제 랭스라 했어요.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. 랭스 경기 내가 르하브르 승이라 했어요. 르하브르 승이라 했나요 제가? 랭스 승이요. 랭스 승 볼게요. 제가 르하브르 승 했어요. 오우 죄송합니다. 랭스 승이요. 랭스 승. 근데 분석만 들어도 뭐 제가 르하브르 승이라 말하겠어요. 르하브르 승은 아니고요. 근데 오늘은 귀신같이 르하브르 승 뜨는 거 아이가. 그건 아니겠지 뭐. 아무튼 랭스 승 보겠습니다. 오버 보고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여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